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성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스터고 다니는 고3 시청자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모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 확정이 됐는데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 남겨옵니다.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변형 특례, 이주 이교를 생각하고 그 조건에 맞는 회사를 지원해서 며칠 전에 합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됐네요. 이주 이교대와 병특이 얼마나 힘든지 붕어 형님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체력이 좋은 20대 초반에 야간 근무를 겪어보지 않고 나중에 20대 중후반 돼서 하게 되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병역 특례와 이교대 근무를 하면서 적금도 월급이 70% 넣으면서 초반에 4년 정도 돈을 바짝 모으고 특례 기간이 끝나면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사는 전기, 필기는 자동화 설비, 선반, 밀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는 8월달 시험 보고 취득할 예정입니다. 선반 밀링은 여유가 될 때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고 졸업 전에 기능사 4회차 시험 때 공리합 시험 보고 취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기, 자동화 설비는 산업기사까지 준비를 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산업기사를 따고 나중에 이직 후 일학습 병행, 야간대학을 통해 가능하다면 기사까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런 20대 중후반에 산업기사, 경력, 군복무 문제도 해결, 적금, 대졸까지 노리고 있어서 또래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격한 회사는 주 5일, 2주 2교대, 제조설비 OP, 시급 9,860원, 근무시간 08시 3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야간은 2시부터 2길 08시까지, 상여금 1년 이하 200%, 1년 이상부터는 300%, 기숙사 통근버스도 있고 깡촌이라서 나가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공장 내 에어컨도 다 있고 회사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야근만 잘 버티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민 중인 건 병특이 끝나고 바지 이직을 준비할지 아니면 더 근무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직을 하게 된다면 주가만 하는 회사에 들어갈 겁니다. 주변 어른들이 군대도 짧아져서 가는 게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플러스 첫 차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고3이라고요? 그러면 보자. 현재 고3이죠. 몇 년생이지 그러면? 06년생? 맞습니까? 06년생 같네. 본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바로 취업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취업을 언제 가는 거죠? 만약 합격을 하면 언제부터 일하는 겁니까? 지금 면접을 본 거죠. 면접 보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했구나. 그럼 언제부터 일하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일단 열심히 사는 친구인 거 분명하네요. 근데 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님의 단점을 캐치했습니다. 어떤 단점을 좀 생각을 했냐 하면 욕심이 좀 많아. 제가 보니까 의욕이 앞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님은 병특을 하지도 않았고 공장 일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님이 일해보고 나서 판단이 되는 건데 섣불리 판단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님이 병특이 다 끝나만 마당에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한 24살 돼가지고 이제 병특 몇 개월 안 남고 이제 곧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런 사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님보다 훨씬 더 병특을 먼저 한 선배님들이 사연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연 받아도 되는데 님은 지금 아직 병특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님이 여기 취업한다고 해서 바로 병특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병력 특례회사죠. 특례회사 들어간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한 5년 정도 잡고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그렇죠? 보통 기능사 따고 병특이 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튀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은 들어가고 나서 한 21살까지 일합니다. 21살. 늦으면 21살 중반 때까지 일을 하다가 병특 자리가 나면 그때부터 적용을 받아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역은 산업기능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34개월일 겁니다. 맞죠? 이것도 알아봤겠죠? 사실 옛날에는 이 병특이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군대가 2년일 때는.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기간이 줄었잖아요. 과거 24개월에 18개월 줄었지 않습니까? 육군 기준으로. 근데 병특은 단 하루도 안 줄었습니다. 과거에도 34개월, 지금도 34개월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는 현역으로 만약에 등급 나오면 현역 기준으로 이제 병특, 산업기능요원을 했을 경우 34개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1살에 만약에 병특 자리 나면 그때부터 한다고 치면 24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들어가서 내가 병특까지 한다고 치면 5년 해야 됩니다. 5년 잡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네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 뭐 야간대학 기사 이런 거 다 제끼고 일단 병특 들어가서 적응하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병특 공장 가서도 부정에서 나온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특 들어가도 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아니면 뭐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교대 근무 적응 못해서 타의생활 하려고 굉장히 좀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병특 들어가도 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버틸 사람 버티고 다니다가 난 그냥 현역 공부하는 게 낫겠다, 여기 있으니까 시간 낭비야 생각해서 현역으로 지원해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병특까지 적용받고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말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님이 여기 들어가서 병특까지 한다고 치면 못해도 한 5년 해야 돼. 5년은 본인도 알고 있겠죠. 잘 버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 들어가서 돈 모으고 하면 괜찮아. 근데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아직 님은 이런 공장 일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일반 성인들도 교대 근무는 상당히 버거합니다. 그리고 이거 12시간이에요. 아마 이거일 겁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잔업까지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교되면요, 이게 잔업을 뺐을 때 이 시간이지 잔업 포함시키면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공장에 해보면 알겠지만 서서 일한다는 게 힘들어요. 공장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긴 하지만 공장이 이제 공중 냉동기라고 공장 안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우리가 방에 쓰는 에어컨하고는 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완전 안 시원해져요. 시원한 자리면 시원하고 더운 자리 덥습니다. 이 공중에 달려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그 시원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는 라인이 그 공중 냉동 안 달려있으면 거기까지 이제 냉방이 오지 않는 거야, 이게. 왜냐면 공장 넓지 않습니까? 엄청 넓잖아요. 넓어서 이제 저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불어도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게. 찬 공기가 안에 안 돌아요, 완전히. 방에서 트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게. 일단은 뭐 님이 들어가서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병특이를 한 것도 아니야, 님이. 그러니까 님이 저한테 이런 사연 보내려면 님이 이제 한 23살, 4살 돼가지고 산업기능요원 34개월이면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 얘기를 했어야 돼, 저한테.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산업기능요원 나오기 전까지 1년 반 동안은 그냥 여기서 버티면서 일해야 돼요. 1년 반에서 2년 사이는 일을 해야 돼. 언제 나올지 몰라. 공장도 언제 자리가 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개월 적용받고 그럼 한 60개월 정도 됩니다. 짧게 잡으면 한 50개월 초반, 길게 잡으면 한 60개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 2교대 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나는 솔직히 다른 건 다 제끼고 일단 병특 자리 날 때까지 버티는 거, 내가 공장 가서 오래 무사히 지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순위야. 왜냐? 내가 공장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 나와버리면 이거 다 끝나는 거야. 이거 이미 계획한 거 맞잖아요. 솔직한 말로. 공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공장 입자가 너무 달라. 너무 생각했던 거 너무 힘들고 공장 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대 공간이니까 오면 너무 힘들어. 애나 모르겠다 나와버려. 그럼 님이 지금 계획한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순위가 그겁니다. 뭐 뒤에 계획은 일단 제껴놓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내 교대 방식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그 병역특례 겪어본 그 선배들 얘기로는 좀 빡세게 굴린답니다. 병특 친구들 빡세게 굴려. 왜냐, 군대 대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버리면 현역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좀 빡세게 굴리는 사업장도 많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니들은 군대 대신 여기 온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군생활 끝내야 되는 거고, 군생활 대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일을 빡세게 굴려도 어차피 너희들 한 번도 나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좀 나는 좋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좀 힘든 경험 많이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공장이 어떻다,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이게 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 잘 모릅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도 공장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사실 현장이 어떤지 몰라요. 안 가봤어. 저분도 그냥 주변 사람 들은 얘기만 님한테 전달해 줄 뿐이지 실제 저 공장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은 그런 거야. 그냥 님이 잘 적응하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장 가면 굉장히 덥고 지금 날씨 가면 죽는다. 공장 사람들 또 굉장히 거친 사람도 많아가지고 나이들면 좀 함부로 군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겠냐고요. 안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취업 보낼 거면 되도록이면 좀 격려 차원에 좋게 해줘야 부담감 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님 일단 들어가서 적응부터 해요. 적응부터. 이게 1순위야 이게. 이런 님 뒤에 고민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역특례 되고 나서 병역특례 34개월 중에 한 6개월 남가놓고 그럼 거의 이제 말년 병장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와서 뭐 할지 묻는 게 맞아요. 그게 1순위야. 그러니까 님은 그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당장의 문제. 일단 병역특례 해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합격은 했고 들어가서 일은 해야 되고. 제가 님 계획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다 끝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님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짬 차고 이제 기간 다 채우면 그때 가서 이제 할지 안 할지 님들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이거 하다가 나온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님처럼 취업했다가 공장 생활 힘들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공장 나와서 군대 지원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것부터 제대로 하자는 마인드로 가세요. 이것부터. 내가 지금 10월달에 취업하는 여기 자리부터 버티자는 마인드로 가십시오. 근데 일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간 진짜 안 갈 겁니다, 이게. 공장 일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단순 반복이라서. 그리고 저 시골에 저렇게 기숙사가 있으면 별로 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하면 통운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5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무 시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럼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돼, 이게. 평일에는. 그렇게 이제 평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뭔가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정말 시골 같은 데 가면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님이 나이 거리잖아. 나이 거리면 또 그 형님 뻘 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막 만만하다고 좀 갈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저 자동차 쪽이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연식 있는 분들. 그럼 님하고 나이대가 30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더러. 보통 공장 같은 데 가면 나이가 이때 보이면 좀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 이게. 터세도 있죠, 이게 당연히.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장 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특히 자동차 공장은요, 약간 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늦은 나이에.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쪽 이제 하청 공장은 나이가 많아도 좀 받아줘요. 인맥 있고 하면 받아줍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럼 왜 못 버티고 나갈까? 아니,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교대. 이조 이교대. 네. 이조 이교대 하면 거의 평일은 일만 해야 돼, 일만. 12시간 일하고 통보수 이제 출퇴근 왔다 갔다 거리면 남아있는 시간이 한 9시간 안쪽이에요. 9시간 안쪽. 그 집에 가면 이제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빨리 씻고 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자골라도 있잖아요. 피로가 안 풀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2주이게 돼봤기 때문에. 일단 발바닥 피곤한 게 안 풀려요. 이게 허벅지 욱신한 것도 안 풀려요. 공장 가면 안전한 신고입니다. 안전한. 쿠션감 전혀 안 안전한 신고이래요. 그리고 이 날씨에 공장 가면 진짜 땀이 비오듯이 납니다. 비오듯이 나요. 머리 떡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공장 생활 적응부터 하고 나서 이제 향후 문제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연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보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잡아놓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님이 봐야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많으면 모르겠어. 아직 근데 목표를 성취한 건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게임으로 치면 1단계를 깨고 나서 2단계, 3단계, 4단계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깨지도 않았어요. 근데 3단계, 4단계 보고 있어. 근데 1단계 난이도 너무 높아. 그럼 3, 4단계 계획 잡아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1단계, 2단계 깨야 3단계, 4단계 있는 거 아니에요? 딱 게임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1단계는 일단 내가 공장생활 적응하는 거. 2단계는 뭡니까? 공장생활 잘 적응해서 그 산업기능용 튜어 받아서 무사히 산업기능용 기간까지 일하는 거. 세 번째가 님이 말씀하신 그 사연이야. 끝나고 나서 뭐 기사 따고 나서 스펙을 채울 건지 아니면 중앙근무 할 건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공장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좋든 싫든 간에 공장 생활 해야 됩니다. 비약튼의 목표를 잡았으면.
물론 병역특례 기간까지 무사히 하면 이미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 맞아요. 돈은 돈대로 벌고 경력도 채우고 사회경험도 쌓고 나은 건 맞아. 근데 이거 버티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님보다 먼저 그 생활 하신 분들 얘기 듣고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대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 많았대.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참고 버텼대요. 절대 쉽지 않았대요. 돈은 모았는데 그동안 이제 거기서 갈굼받았던 거 뭐 힘들게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런 공장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동안 병역특례 분들 사연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안 받았지만 제 방송 거쳐갔던 분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 10명이 다 비슷한 의견이었어. 대부분 님과 비슷한 자동차 공장을 갔어요. 항공 공장 가신 분들, 항공 부품 공장. 그분도 일이 힘들었다고 하고. 다 이교대에서 다 이교대. 말로는 주 5일이라고 하지만 주말 근무 시킬 수 있어요. 주말 근무. 무조건 주 5일 근무 딱 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장이 물량이 많으면 토요일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좀 학교 생활 하다가 취업 나가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해봐야 돼. 교대 근무라는 게 공장일 해봐야 감을 잡습니다. 아직 이 공장일이 어떤 건지, 그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장 사람들은 어떤지 감이 전혀 안 잡히잖아요.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전 일단은 나중에 공장 나가봐서 일해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 늦지 않다. 그리고 일단 찐득한 공장 생활 해보고 일단 적응하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저희 공장마저 이제 못 버티고 나와버리면 그 뒤에 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것부터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됐고, 자 뒤에 거 하나 물어볼게요. 뒤에 거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대졸까지 노린다는 게 무슨 말? 대졸?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교 학력까지 따겠다 이 말입니까? 근데 이 대학교 학력도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 대졸 노리겠다고 하는 건 뭐 대졸 쪽으로 일자리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건 멀리 가서 그 뒤에 얘기인데, 대졸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멀리 가는 거. 지금 아직 좀 고3이에요, 고3. 아직 한참 남았어. 뭐 한참 뒤 생각할 문제인데, 사실 요즘에 대졸에 대한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물론 대졸한 이유가 뭐 공쟁생활 안 하고 싶어서, 교대근무 안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대졸까지 생각하시는 거면 좀 나중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마 대졸이면 공대? 공대 진학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수학과 출신이 공대 가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공대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졸 내가 만약에 학력을 따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대졸 학력 따놓잖아. 그럼 대교 생산지 지원이 안 돼요. 안 뽑아져요, 이게. 대학교 졸업장이 떡하니 생겨버리면.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괜찮은 대기업 생산지들이 대부분 대졸까지 이제 졸업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생산직 지원에 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고 계시고, 처음 알았다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님이 대졸이라도 이제 문과로 갈 거지 이과로 갈 거지 이거 생각해야 되고, 생각보다 편입학해서 졸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건 뭐 나중에까지 가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님이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이 충분히 바뀔 거야. 나중에 공장 들어가서 일해보면. 일단은 공장 생활 전부터 1순위 이거 1순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의미 없어요. 공장 가서 잘 적응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하시기 바랄게요. 이거부터. 공장 생활 내가 몸에 맞아야 잘 적응해야 뭐 병특자리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병특까지 버텨야 그 뒤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멀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한 넉넉 잡아서 한 5년인 것 같은데 5년 동안 공장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 오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거긴 한데, 그래서 마음 좀 단단히 먹고 가셔야 돼요. 님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인데 너무 뒤까지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아직 앞에 것도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 들어가서 저는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응해서 사회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군대까지 다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차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일단은 한 1년차 2년차까지는 차 필요 없잖아요. 또 모으시고 그때 돈 좀 모이면 그때가 생각합시다. 이것도 시기상조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꿈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근데 현실에서 많이 깨져나가는 걸 많이 겪어봐서 그래. 이게 맞잖아요. 뭐 차 사고 뭐 나중에 뭐 대학 진학하는 건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적응하고 병역 특례까지 무사히 마쳤을 경우 얘기잖아. 그 뒤에 얘기잖아.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 공장 가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공장 가서.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